나는 요즘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묻는다. 너는 아직 남자인가? 그 질문 하나가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되어버렸다. 아내는 여전히 부엌에서 무표정하게 커피를 내리고 나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친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지도 않는다. 나 역시 그녀의 눈을 피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걸 그만두었다. 그녀에게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집세를 내고 전구를 갈아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스트레스, 피로, 나의 이유는 많았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이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밀리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세상 어디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 그게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 어느 밤이었다. 아내가 내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습관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다 손끝이 공기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몸을 조금 움직이며 불편하다는 듯 이불을 여미었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를 더 이상 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타인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아침마다 무거운 몸, 밤마다 공허한 생각. 내 안에서 뭔가가 서서히 죽어갔다. 그날 우연히 컴퓨터 화면 속에서 남성 클리닉이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별 기대도 없이 그 문장을 클릭했다.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 단순히 약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었다. 내 안에서 사라진 무언가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비가 오던 날이었다. 세종로의 작은 골목길, 나는 처음으로 비뇨기과라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열면 내 약함이 증명될 것 같았다. 그래서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유리문 안쪽에서 간호사가 나를 보고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예약되신 김 선생님이시죠?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실의 공기는 유난히 조용했다. 남자들만의 침묵이 그곳을 채우고 있었다. 잡지를 읽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다. 김 선생님 들어오세요. 그녀를 처음 본 건 그때였다. 하얀 가운, 검은 단발머리, 그리고 차분한 눈빛. 긴장하지 마세요. 그녀의 첫마디였다. 단순한 위로였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진료실의 공기엔 약한 향이 섞여 있었다. 의료용 알코올 냄새와 은은한 비누향이 함께 떠돌았다. 그녀는 차분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으셨나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꺼내는 듯 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고, 그걸 다시 세우는 게 제 일입니다.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동정이 아닌 존중이 있었다. 그게 낯설었다.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진료가 끝나고 그녀는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될 거예요. 병원을 나서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나는 문득 내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닿았던 자리, 그 미세한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새벽에 스스로 깨어났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안에 죽어있던 무언가를 깨운 사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처방된 약은 반도 남지 않았고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이건 긴장감이 아니었다. 기다림이었다.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걸 나는 너무 오랜만에 느끼고 있었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여전히 그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맞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치료보다 강한 약이었다. 요즘은 어떠세요? 네,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얼굴이 좀 밝아졌네요.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나는 정말 밝아진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그녀는 내 차트를 보며 말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따라온다. 아니, 어쩌면 마음이 먼저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한마디, 그녀의 눈빛, 그녀의 숨결 하나가 내 안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었다. 진료가 끝나고 그녀는 나를 배웅하며 말했다. 요즘은 아침이 좀 달라지셨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신호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이 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다. 아침 회복?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몸이 깨어나는 감각, 그것은 단순히 생리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났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예전과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끝, 그녀가 건넨 우산.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뛰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이 감각.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떨리는 손끝, 뜨거워지는 숨결, 귓가를 스치는 그녀의 목소리. 그건 수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명이었다. 내 몸이 다시 반응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남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몇 분 후,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거친 숨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셨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다시 봤다. 나는 웃고 있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이상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감정은 기쁨만은 아니었다. 어딘가 죄책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내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국을 떠줄 때 나는 눈을 피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 그 미묘한 떨림이 자꾸만 겹쳐졌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다시 살아난 걸까? 아니면 다시 타락하고 있는 걸까? 그녀를 만나면 편안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공허했다. 아내의 옆에서 잠을 자도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거울 앞에 선 나를 보고 깨달았다. 나는 지금 다시 살고 있다. 그러나 그 다시 사는 이유가 아내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다. 그녀는 내게 약을 준 게 아니라 내 안의 불을 다시 켜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불이 내 집을 태워버릴 줄은 몰랐다. 사람은 변하면 가장 먼저 눈빛이 바뀐다고 했다. 나도 그랬다. 거울 속 나는 예전과 달랐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셔츠를 다렸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구겨진 옷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출근 전 향수를 뿌리고 있었다. 아내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꾸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무심히 말했다. 늦바람이네. 그 말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찔렸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했다. 요즘 형 얼굴 좋아 보인다? 다시 젊어졌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달콤했을까? 몸이 회복된다는 건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삶의 의욕이 돌아오는 거였다. 그러나 그 의욕이 향하는 방향이 집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다. 퇴근길이면 나는 종종 병원 근처 카페에 들렀다. 혹시나 그녀를 볼까 해서. 물론 우연히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 혹시나라는 기대감 하나가 내 하루의 이유가 되어 있었다. 가끔은 진료 예약이 없어도 병원을 찾았다. 혈압이 좀 불안정해서요. 약을 다시 확인받고 싶어서요. 그녀는 그런 나를 알아챘을까? 오늘은 상태가 더 좋아졌네요. 그녀의 미소가 내 모든 변명의 이유가 되어버렸다. 아내는 변해버린 나를 눈치채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물었다. 요즘 누구 만나? 무슨 소리야? 눈빛이 달라졌어.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안 써.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이미 나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안도처럼 느껴진다는 게 나는 더 무서웠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든 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못했다. 문득 휴대폰 속 병원 예약 문자를 꺼내 보았다. 김 선생님, 다음 내원일은 5월 21일입니다. 그 한 줄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유 모를 죄책감이 함께 올라왔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치료가 아니었다. 그녀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내게 건네는 한마디, 그녀가 잠시 미소 짓는 그 순간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 있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삶에 다시 불이 붙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불은 따뜻하기보다 언제나 위험하다. 나는 회복 중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복될수록 집이 멀어졌다. 그날 병원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탓일까? 복도 끝에 형광등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진료실 문 앞에 서 있는데 안쪽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한 말투, 그리고 짧은 웃음소리.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아무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다. 내 차례가 되어 들어가자 그녀가 미소로 나를 맞았다. 오늘은 상태가 아주 좋네요. 덕분입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회복하려 한 덕분이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차트를 덮었다. 그리고 잠시 나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그녀의 눈빛엔 묘한 온기가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그녀의 물음에 대답이 막혔다. 나는 무심히 웃었다. 기분이요? 이상하게 요즘 숨이 쉬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가장 좋은 신호예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녀도 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세상 어떤 말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진료가 끝나고 그녀는 컴퓨터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 진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이요? 몸 상태가 거의 정상이에요. 다음부턴 스스로 관리하셔야죠. 그녀는 웃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다. 마지막.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진료실을 나서려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그녀가 말했다. 우산 없으시죠?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건넸다. 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한텐 여분이 있으니까요. 나는 그 우산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에 닿았다. 아주 짧게.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내 안의 모든 걸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우산을 쥔 채 걸었다. 손에 닿은 그 감촉이 그녀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내게 물었다. 비 맞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선 계속 그녀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끝. 그건 단순한 의사의 친절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잊고 있던 설렘이었다. 며칠 뒤 나는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예약도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아, 오셨네요. 그녀는 놀란 듯 웃었다. 나는 우산을 내밀며 말했다. 빌려주신 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드린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멈췄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피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마다 같은 꿈을 꿨다. 그녀가 웃으며 나를 바라보는 꿈. 그 꿈에서 나는 늘 행복했다. 그리고 눈을 뜨면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이미 선 너머에 있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가장 오래 거짓말을 한다. 나는 그걸 오랫동안 해왔다. 이건 그냥 치료야. 그녀는 의사일 뿐이야. 그녀에게 느끼는 건 고마움이야. 하지만 어느 날 그 거짓말이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아내는 TV를 보며 무표정하게 웃고 있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내일은 또 병원 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 의사 예쁘다며? 그 사람한테 약이라도 더 받아오지 그래.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보였다.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못했다. 창밖에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토록 외로울까? 누구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일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도 나도 이미 오래전에 서로를 잃었다. 우리는 단지 관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출근길에 나는 병원 앞에서 차를 세웠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그녀가 건넨 우산이 있었다. 그 우산을 열지 않은 채 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맑았다.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구해줬지만 나는 그 구원이 더 이상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유혹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내게 물었다. 그 사람, 그 의사 때문이야?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는 그 침묵만으로 모든 걸 이해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고마워. 이제 솔직해져서 다행이야. 집을 나오는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뼈속까지 울렸다. 그 소리 안에는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거리에 불빛이 눈부셨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녀는 나를 다시 살게 했다. 하지만 그 삶이 이전의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이제 가족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가장 큰 상처는 언제나 사랑에서 온다. 이혼 후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빈 방, 낯선 침대,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조용한 밤의 냄새.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익숙했지만 혼자 사는 건 어색했다. 불을 켜야 할지 꺼야 할지도 모르겠는 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정적이 싫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 눈을 떴다. 눈을 뜨는 이유가 누군가의 알람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리듬 때문이라는 게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다. 식탁 위엔 전날 사온 커피 캔이 놓여 있었다. 혼자 마시는 커피, 그 쓸쓸한 맛이 나쁘지 않았다. 직장 동료들이 물었다.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나는 웃었다. 그 말은 예전에도 들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그때는 누군가 덕분에 회복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선택한 얼굴이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야 했다. 가끔은 병원 앞을 지나친다. 그곳에 가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직도 그곳에서 환자들에게 그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고 있을까? 차를 세운 적도 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를 다시 보는 순간 내 안의 불이 또 타오를까봐. 밤이 되면 혼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본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그 안에 나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 웃음은 어딘가 가짜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의 그림자에 기대 살았던 것 같다.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로 완성된다는 걸. 어쩌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일지도 모른다.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떠났고 새로운 자유라는 핑계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는 숨을 쉬고 있다. 그녀는 내게 약을 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이유를 알려줬다. 그게 사랑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그 감정이 진짜였다는 건 확실히 안다. 가끔은 거짓된 사랑이 진짜 나를 깨우기도 한다. 그녀는 내 인생의 의사였고 내 마음의 환부를 드러내게 만든 사람이었다. 이제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아직도 함께 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친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든다. 그 공기 속엔 아픔도 자유도 그리고 미련도 함께 있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린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간다.